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글로벌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소식으로 충격 속에 시작한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트럼프 관련 뉴스로 말 그대로 도배가 됐습니다. 스쳐간 총알이 작은 상처를 남긴 대신 대선 승리에 가까워지는 운명의 발판을 마련해줬죠. 트럼프가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다른 소식들은 중앙에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피격 사건 뒤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고 그의 의기양양한 일거수일투족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 중반에 나온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은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미 연준을 향해서 오는 11월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압박을 가했고 동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는 옳은 일을 하면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당근도 던졌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무시한 말이었지만 대세론이 굳혀져가는 상황에서 무시 못할 발언으로 인식됐는데요. 트럼프는 또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재차 예고했고 재무장관 후보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를 고려하고 있다는 다소 파격적인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은 유지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 최근 물가 둔화세에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에서 중소형주로의 대규모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세론에 베팅하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주가가 급등했죠. 다우지수가 4만 1,000선을 처음으로 뚫고 올라간 반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방위비 관련 발언에 반도체주는 폭락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연 4.2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번 통화정책회의에서 0.25%포인트 내린 뒤에 백투백 인하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졌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표에 따라서 향후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9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 관심을 모았던 주요 뉴스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빅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 100%. 자, 이번 주 금융시장의 전망입니다. 단순히 전망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선물시장 참여자들의 분석을 모아놓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가 가리킨 확률인데요. 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선 9월 인하는 고사하고 올해 연준이 금리를 아예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세였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에 확신을 던져준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본인이었는데요.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9월이면 이달 말 열리는 FOMC 회의 바로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말인데 가능성이 높다, 유력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 이번에 100%라는 어떻게 보면 참 보기 힘든 확률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보면 9월 이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100%로 집계됐습니다. 페드워치는 금리 선물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흐름 전망을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툴, 그러니까 도구인데요.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로 유지할 확률을 0%로 전망했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은 93.3%, 0.5%포인트 내릴 확률은 6.7%로 각각 반영했습니다. 무조건 내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9월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게 얼마 만이죠? 네, 약 4년 만인데요. 이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시점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입니다. 당시 연준은 긴급회의를 통해 금리를 1.25%포인트 인하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서 금리를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당시 연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움직임을 다시 돌아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또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이 경제 회복을 위해 막대한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거의 6조 달러를 시장에 공급했는데 금융위기 당시 6년 동안 4.5조 달러를 풀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이런 달러의 유동성 공급은 자산 가격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요. 2022년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1981년 이후 최대 폭인 9.1%까지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쉽사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는 고금리 정책이 통해서 물가가 잡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9%대였던 이 CPI는 3%대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인데요. 이건 지난 5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는데 1년 전 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서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서 1분기에는 추가적인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포함해 2분기의 최근 3개월 지표는 어느 정도 확신을 추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까지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2%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너무 늦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또 앞서 인플레이션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도 주요 변수라고 지목했잖아요. 지금 미국 고용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이 더 이상 과열돼 있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고용 시장이 팬데믹 이전이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점점 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월은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고용 시장을 냉각시키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상승만이 미국 경제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인플레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눈을 돌렸던 만큼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좀 신경이 쓰여요. 금리 인하를 대선 전에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발언이 혹시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연준이 오는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의 이 말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패드워치 확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짚어봤는데 이걸 다 제쳐놓고 봤을 때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골드만삭스는 아예 이번 달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3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장기 목표치 2%에 충분히 근접한 점을 지적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명확한 상황에서 추가 데이터를 위해 7주나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재반등 가능성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월간 인플레이션 변동성은 항상 크며 일시적인 가속화 위험은 늘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요소입니다.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이 다가올수록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9월에 금리를 내릴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더 클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연준은 대통령 선거가 지나치게 가까운 시기에 금리를 내리는 것을 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릴 거면 아예 빨리 내리자 뭐 이런 의견이군요. 그런데 반대로 올해 금리 인하는 아예 힘들 거다, 없을 거다 이런 의견도 여전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월가 베테랑으로 불리는 이 짐 비앙코 리서치 회장이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들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비앙코는 또 금리를 너무 일찍 낮출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기를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 시장은 9월 이달 가능성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린다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우선 미국 안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올 초부터 랠리를 이어가던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들이 힘을 받게 될 텐데요. 이유는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 재정 상황이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더 오르고 대체자산인 가상자산 비트코인 등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적지 않은 영향이 있겠죠.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